예, 23강 2번 시작하겠습니다. The largest species of octopus in the world, the giant Pacific octopus, usually grows to about 3 meters in length and weighs up to 272 kilograms까지 할게요. The largest, 가장 큰, 예, 최상급이죠. 가장 큰 종입니다. 스피시즈는 그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동사 s를 보고 이게 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어의 가장 큰 종은 세상에서 동격이죠. The giant. giant는 거인이라는 뜻인데 형용사로는 거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대한 퍼시픽 오션 하면 태평양이죠. 태평양 문어예요. 거대한 태평양 문어인 세상에서 가장 큰 옥토퍼스, 문어의 가장 큰 종은 보통 성장한다. 예, 끝났습니다. to 어디까지라는 뜻이죠. 어디까지. 약, 이 어바웃은 약이라는 뜻이고 대략쯤 이런 뜻입니다. 3m인 어디에서? 길이에서. 영어에서는 보통 우리는 예를 들면 뭐 3m, 2m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뒤에다가 그것이 그 길이인지 높이인지 너비 혹은 폭인지를 말을 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꼭 어떤 미터나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어차피 무게니까 미터 같은 것들을 표시할 때 그 뒤에다가 이렇게 형용사 같은 걸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길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내가 10살이다 하면 10 years 다음에 뭐 붙입니까? 10 years, old 같은 거 붙이죠. 이 ol드를 붙이는 이 형용사 ol드를 붙이는 이유가 앞에 있는 10 years가 10년이란 세월이 아니라 나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each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each 3 meters 할 때 이것이 우리가 3m다 라고 했을 때 그 3m가 내가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문어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은 물고기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높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매할 때 특히 길이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만약에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라면 여기다가 high 같은 것들을 붙이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폭, 너비를 나타내게 되면 wide를 갖다 붙이고 또 이게 길이를 나타내면 long 같은 걸 갖다 붙입니다. 긴이라는 형용사죠.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이거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저 3m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냐 폭이나 너비를 의미하는 것이 폭과 너비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붙여주는 거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하고 명사 length는 long의 명사죠. 예,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length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전치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length는 해석하시면 안 되고 길이가 약 3m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길이에서 3m고 그리고 당연히 gross가 1번일 거고 weighs 조심하실 것은 weighs도 연결되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되죠. 주어는 여전히 species 종이기 때문에 3m 길이에서 3m까지고 그 다음에 weigh라는 동사는 앞에서 한번 했었죠. 타동사로 무엇을 비교평가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자동사로 쓰면 무게가 나가다. 원래 weight라는 단어 자체가 무게니까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무게겠죠. 무게가 나간다. up to도 똑같은 뜻입니다. 어디까지 이런 뜻입니다. up to 자체가 전치사죠. 272kg까지 무게가 나간다. 되셨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It lives on the rim of the North Pacific Ocean where it crawls about on the bottom using its long sucker-covered arms까지 해볼게요. 그것은 문어겠죠. 앞에 얘기했던 octopus, lives, 산다 이런 식으로 문장 끝났습니다. on the rim of, rim이라는 게 가장자리, 테두리를 얘기합니다. 테두리.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요 끝부분들, 이거를 테두리 혹은 가장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모서리. 네, 다 같은 말이고요. 어떤 끝부분을 얘기할 때 on the rim of 저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on the rim of라고 단어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뭇의 가장자리에 혹은 뭐뭇의 테두리에 뭐뭇의 끝부분에 이런 뜻이죠. 노스 퍼시픽이니까 어디입니까? 오션이니까 어디입니까? 북태평양입니다. 북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산다. 북태평양은 어디 끝 언저리에 사나 봐요. 그 다음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에 관계부사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뭐 이니치, 오니치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네, 오니치로 바꿔 써야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태평양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자락을 수식을 하기 때문에 림을 수식하기 때문에 오니치로 써야겠네요. 앞에 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서 그것은 예, 문어죠. 크롤스. 크롤이라는 단어 CRAW 예, 기어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어다니다. 뒤에 있는 about은 이게 이리저리로란 뜻이 있어요. 부사로 이리저리로. 이리저리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어서 단어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go 다음에 about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go about이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리저리로 가다라는 뜻으로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bout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crawl about은 같이 외우세요. 그러니까 crawl about 하면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어디에서? bottom 밑바닥이죠. 맨 밑바닥에서 돌아다닌다. 그곳에서 분사구문이죠. 사용하면서 그것의 긴 이게 and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long과 sucker covered가 이렇게 되든 즉 형용사끼리 연결했다는 뜻이지만 이게 없다면 이것은 이 사람은 이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보고 즉 빨판으로 덮인 팔 이런 뜻이죠. 빨판으로 덮인 팔을 한 단위로 보고 이게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긴 보다 썩이란 단어죠. 타동사로 팔다. 그래서 빨판이란 뜻이죠. 빨판으로 덮인 팔들. 예, 문어 다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리라고 하죠. 빨판으로 덮인 다리, 긴 다리를 사용하여 하면서 예,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사구문. 그 다음 He seeks out lucky dance on the seabed까지만 해볼게요. 그것은 역시 계속 문어입니다. seek도 원래 찾다, 추구하다라는 단어인데 seek이라는 단어에 out을 붙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게 out이라는 단어가 밖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끝까지 완전히 이런 뜻도 있거든요. 어떤 뭘 완전히 해내다, 끝까지 해내다라는 뜻을.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찾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무엇을 찾아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다 하면 조금 끝까지 완전히 이런 약간 의미가 좀 담겨 있죠. 예, seek out 한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찾는다 혹은 찾아낸다. rock이라는 바위의 형용사입니다. 바위가 많은, 대는 굴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토끼굴, 뭐 여우굴 할 때 그 굴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찾는다? 찾아낸다? 그것은 그 바위가 많은 굴을 찾아낸다. 어디? 시베드라는 게 해저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저 밑바닥에서 예,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게 바위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문어가 살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예, 부연 설명입니다. Youngsters will often dig holes under rocks in sand까지만 해볼게요. Youngsters 젊은이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동물이니까 새끼들은 will often dig holes 삼형식입니다. 무엇을 파다 이런 뜻이죠. 예. hole 구멍을 팔 것이다. 어디 아래에? 바위 아래에 어디에 있는 샌드 모래 아래에 있는 즉 모래지대 모래지대에 있는 그 바위 아래에다가 굴을 팔 것이다. 그러니까 모래지대가 있고 바위가 있으면 여기다 갖다 판다는 소리죠. 요 밑으로. Here, the octopus can take refuge from predators. 이건 읽어야겠네요. Seals, sharks, and other large fishes too big to slip through the den mouth까지만 봅시다. 여기에서 그 옥토퍼스는 계속 이시라고 하더니 이제 또 그 옥토퍼스 이렇게 했네요. 그 옥토퍼스는 take refuge, refuge라는 단어입니다. refuge 추상명사로는 피난이란 뜻이고 이게 보통 명사가 되면 피난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난, 그러니까 피난을 갔다라는 거에 무슨 뜻일까요? take refuge, 예, 수거 느낌 되시나요? take refuge, 예, 피난하다라는 관용어구입니다. 피난하다. 피난한다. 뭐로부터? 피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여기라는 게 그 굴이겠죠? 뭐로부터? 프로데터스부터. 앞에서 했었죠? 한번 이거. 포식자라는 뜻으로. 포식자들로부터. 그 동격입니다. 그 포식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실스, 뭐 바다표범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물개. 그 다음 샥스, 아들 라지, 피시스, 다른 큰 물고기 종들 있죠. 이 투투용법이라는 거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뭐뭐하여 뭐뭐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투는 그냥 부사입니다.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너무 큰 하고 누구 꾸미니까 예, 실제로는 어딨냐? 프레데터를 꾸미는 거예요. 어딨지? 너무 큰 하고 큰이 꾸미는 것은 프레데터입니다. 너무 큰 프레데터 포식자들로부터 뭐 하기에 slip through, slip through는 슬립이 미끄러지다는데 slip through는 이게 뭔것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뭐 스르르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뭔것을 스르르 빠져나가다 이런 뜻인데 그냥
뭐뭇을 빠져나가다 정도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르르 빼고. 이게 느낌은 알겠죠? 이게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거니까. 뭐뭇을 빠져나가는. 뭐를? 그때는 마우스는 입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입구라는 뜻으로 쓰죠. 그러니까 그 굴의 입구를 빠져나가기에 너무 큰 뭡니까? 프레데터로부터. 그러니까 실제 투투의 의미는 뭡니까? 너무 커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나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 그 투투 이거는 투투 용법일 때 이건 투부정사고 여기에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부사니까 너무라는 뜻의 부사니까 이게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보세요.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그럼 너무 뭐뭐한 뭐뭐하기에 이건 뭐뭐하기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거의 다 뜻이 통합니다. 되셨죠? 네. 그다음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그다음 foraging이라는 단어 또 나오네요. 네. Foraging mainly at night, this giant octopus looks especially for crabs and lobsters, but also takes shrimps and shellfish, smaller octopuses and fishes까지 없죠. forage라는 단어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forage 자동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말이나 소가 풀을 찾아다닌다는 뜻인데 그게 확대돼서 지금은 식량을 찾아다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라는 뜻. 저번에 했던 그 식물에서는 어떻죠? 영양소를 찾아다니다 정도로 해석했죠? 찾아다니다 이런 뜻이죠. 찾아다니다. 네, 찾아다니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여기까지. 밤에 주로라는 뜻이죠. 메인이 주로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이 거대한 옥토퍼스는 이때 룩만 보시면 안 돼요. 뒤에 for 예. 자동사에 전치사가 붙어서 마치 타동사처럼 사용하는 애들입니다. 구동사죠. 구동사인데 여기 사이에 원래 얘들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 사이에 누가 부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굴 꾸미러? 이 동사 룩을 꾸미러. 그러니까 여기까지 for까지 보셔야 돼요. look for는 뭐뭇을 찾다라는 단어죠. 뭐뭇을 찾다. 특별히 찾는다. 찾는 것처럼 보인다. 뭐뭇을 찾는다. 예, 여기까지 for까지. 이 거대한 옥토퍼스는 찾는다. 특별히 뭐를? 크랩, 게라는 뜻이고 랍스터는 뭔지 잘 아시죠? 랍스터들을 찾는다. 그러나 또한 그러니까 여기서 looks가 1번이고 테이크가 2번이겠죠. 이건 그냥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뭐뭇을 잡다. 또한 잡는다, 슈림프, 새우고, 쉘피시, 조개고, 그 다음에 더 작은 옥토퍼시스, 문어들을, 동족을 잡아먹나 보네요. 그리고 피쉬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목적어로서. 그 다음, often it will return to its den to feed, depositing empty shells and other inedible fragments of prey in piles at the entrance. 봅시다. entrance. 종종 그것은 문어는 return to 한 단어로 봐도 무방하죠. 하도 많이 쓰니까 어디에 돌아오다. 그것이 굴로 돌아옵니다. feed라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면 뭐뭇을 먹이다라는 뜻이지만 먹이다, 음식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지만 자동사로 쓰면 그냥 먹다라는 뜻입니다. 먹이를 먹다 이런 뜻이에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굴로 돌아올 것이다. 디파짓 분사구문이에요. 디파짓이라는 단어 명사로는 보증금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타동사로 뭐뭇을 놓다라는 단어예요. 뭐뭇을 놓다. 똑같은 단어 뭐 있었나? 이거 정리해버릴까요? put하고 place였죠. 놓다 이런 단어. 그 같은 뜻입니다. 놓으면서 뭐를? 빈이란 뜻이죠. 빈, 쉘은 조개 껍데기 그리고 다른 먹을 수 없는 조각들이에요. 프래그먼트는 조각, 단편 이런 뜻이죠. 조각, 단편. 뭐의? 프레이, 먹이의 제가 앞서 했지만 프레이는 또 포식자의 반대말인 뭡니까? 피식자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다시 보면 종종 그것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의 굴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놓으면서 뭐를? 빈 조개 껍데기와 그리고 다른 먹을 수 없는 ed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세 형용사예요. edible 먹을 수 있는에서 in을 붙여서 항상 얘기했지만 부정어들은 좀 외우세요. edible 먹을 수 있는 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 프래그먼트라는 단어는 단편, 조각 이런 뜻이죠. 파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이의 먹을 수 없는 단편들.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쉘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뭐 고동의 껍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뭐로? 더미로라는 뜻입니다. 파일이라는 단어예요. 파일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파일하고는 다른 단어고 파일이라고 이게 더미라는 뜻이에요. 보통 서 파일 오면 한 더미의 뭐뭐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n 파일 쓰니까 뭐니? 그러니까 무더기로 이런 뜻이죠. 무더기로 어디에? 입구에. 엔트런스는 엔터에서 온 단어죠. 엔터에서 왔지만
엔터런스가 아니라 엔트런스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가 빠져야 됩니다. 그 입구에서 무더기로, 예, 더미로 그 먹이에 어떤 파편, 조각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이런 뜻이죠. 되셨죠?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문장이. 그 다음 Like its relatives, this octopus mostly lives alone except for brief period when others come together for mating. 다시. like는 전치사죠. 뭐뭐처럼. 그 relative는 비교적인 상대적인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 쓰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친척들 누구 있을까요? 낙지 같은 것들 있겠죠. 낙지나 아무튼 이렇게 연체의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그런 친척들처럼 이 옥토퍼스는 이 거대한 그 옥토퍼스는 어떻게 한다? 대개라는 부사죠. STL 겹치면 영어에서 T 발음 안 합니다. 그래서 mostly가 아니라 mostly라고 하셔야 돼요. 혹은 mostly 대개 산다 혼자서 이런 뜻이죠. 부사 혼자. except for 뭐뭇을 제외하고란 전치사죠. 뭐를 제외하고? brief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관계부사예요. 뭐 하는? 그러니까 해석하시면 안 돼요. come together 모이다라는 뜻이죠. 예. 성체들이 어른인데 이게 아무래도 저기 동물이니까 성체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성체들이 모이면서 뭐를 위해서? 짝짓기를 위해서. mate라는 단어가 짝짓다라는 자동사지만 명사가 없어서 그냥 동명사를 명사로 사용합니다. 짝짓기를 위해서 모일 때 모이는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즉 짝짓기 할 때를 제외하고는 혼자 산답니다. 마지막 볼까요? The female lays her eggs in a den and will tend them until they are young emerge 까지 봅시다. 마지막 그 female은 저기 여성 혹은 여성의라는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죠. 반대말은 male이죠. 예, 남성의 그 여성은 여성일까요? 암컷이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동물이니까 맛도 얘기하지만 영어는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현상이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게 영어의 특성이죠.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사람 보고 암컷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암컷은 lay eggs 예, 보통 많이 낳으니까 그냥 복수로 외우시는 게 낫겠죠. 예, 알을 낳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의 알을 낳는다. 어디에? 굴 안에. 그리고 레이스가 1번, 그 다음에 윌이 2번이겠죠. 텐드는 텐드 투 부정사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게 텐드가 원래 뜻이 동사 자체가 뭐뭇을 그러니까 보다, 관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계를 보다 그런 뜻입니다. 과계를 보다 관리하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하다 정도의 의미로. 그러니까 봅시다. 관리할 것이다. 그것들을 알들이겠죠. until 접속사 그녀의 알들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조심하실 거 이따 will 쓰면 됩니까? 알이 나오는 거 언제죠? 미래에 나올 때까지죠. 그러나 시간 표시 즉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미래 대신에 반드시 현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하죠. 이 원칙 때문에 will 쓰시면 안 돼요. 그녀의 알이 나오다. emerge는 나오다라는 자동사죠.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굴 안에서. She will not feed in all this time. 그녀는 먹이를 먹지 않을 것이다. In all this time. 이 모든 시간 안에. 그리고 will die.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굳이 하이픈을 쓸 필요가 있었나? 죽을 겁니다. 뒤에서 얘기했지만 soon after her eggs are young emerge. 죽을 것이다. 빨리 죽을 것이다 라고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부사가 나오는데 앞에 동사에만 신경 쓰 동사나 부사, 형용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전치사나 접속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지를 늘 보시라 했어요. soon after는 하도 많이 써서 이거는 거의 접속사가 됐는데 뭐뭐 후에 빨리라는 건 뭡니까? 뭐뭐 직후에 이런 뜻이죠. 뭐뭐 직후에.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뭐가 young 뒤에서 해석하시겠지만 이게 집합명사로 새끼들이란 뜻이겠죠. 단어 좀 이따 할게요. 그녀의 새끼들이 emerge 나온 직후에 죽을 것이다. 예. 내용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정리 한번 해보죠. 예. 문장을 좀 잘라볼까요? 일단 문장을 좀 잘라봅시다. 문장은 한 이 정도에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상입니다. 학교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 다음에 foraging, 그 다음에 like, 그 다음에 the female 정도로. 예, 네 군데 정도로 잘라보시면 되겠어요. 문장은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습생에 관한 얘기예요. 제일 큰 놈이 있는데 몸무게가 이만큼 나가고 무게가 이만큼 나가고 길이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걔는 어디에 산다? 북태평양
끝자리에 산다. 자세한 생태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생태죠. 그리고 뭐 기어다닌다 이런 다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한 얘 집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우스에 대한 얘기. 얘는 뭘 찾아냅니까? 얘 굴에서 산답니다. 바위가 많은 굴에서. 영스터들, 그러니까 새끼들은 종종 굴을 판다. 이런 낙단에 샌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굴 안에서 악토퍼스들은 뭘 할 수 있다?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집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그 포식자들한테. 그다음 먹이에 대한 얘기죠. 주로 밤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이언트는 뭐를 찾는다? 이런 것들을 먹이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 종종 그것들은 돌아온다. 예, 집에 먹이를 먹이죠. 먹이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이군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입구에 말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딴 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겠죠. 이게 더미로. 친척들처럼. 예, 친척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친척들처럼 또 이런 습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죠. 이러한 악토퍼스들은 대개 혼자 산답니다. 예. 요때 메이팅 할 때만 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얘기가 나오죠. 예. 암컷들은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고 하는. 예,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단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냥 on the rim of라고 외우세요. 항상 얘기했지만, 예, 외울 수 있는 이렇게 전치사가 항상 이렇게 오는 단어들, 이렇게 관련 있는 단어들은 항상 이렇게 전치사와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무엇의 가장자리에, 뭐 테두리에, 모서리에, 뭐 이런 뜻이죠. 예. 가장자리, 테두리, 모서리,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때 림하고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on the brink of. brink라는 단어도 그렇고 margi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이 얼마다 할 때 경제학에서니까 margin은 이익이라고 하죠. brink, b-r-i-n-k라는 단어도 있고 edge, 우리가 앞에서 한번 검이라는 뜻으로, 칼의 검이라는 뜻으로 했었죠. 그리고 뭐 너 엣지 있다 할 때 그 엣지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verge라는 단어 있습니다. 예, 다 같은 단어예요. 가장자리 모서리. 그러니까 on the brink of, on the margin of, on the edge of, on the verge of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크롤이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기어다니다라는 뜻인데 크롤. 똑같은, 이게 기어다니다, 포복하다 이런 뜻인데 예, 크립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게 포복하다라는 뜻인데 비슷한 뜻이고 take refuge 아까 했고 슬립스루도 아까 했었죠. 뭐뭐서 빠져다니다. 그 다음 디파짓이라는 단어. 예, 아까 했지만 하나 더 하면 디파짓은 동사로 쓰면 무엇을 놓다라는 타동사예요. 이 놓다라는 타동사는 put도 있고 place도 있다 그러죠. place도 명사로는 장소지만 동사로 할 때는 무엇을 놓다. fragment. 예, 다음 장에서 아마 또 나오는 단어인데 fragment라는 단어는 예, 조각 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거의 동의어가 있는데 fraction이라는 단어죠. fraction이라는 단어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이라는 단어 한번 해볼게요. 영, 젊은, 어린 뭐 이런 뜻이 또 있지만 이게 명사로 쓰면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로 젊은이 혹은 젊은이들 동물은 뭡니까? 새끼들 이런 뜻이 있겠죠.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라는 단어. 이게 학급이라는 뜻의 클래스일 때 학급이라는 클래스일 때 학급이라는 걸 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클래스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죠.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집합명사라고 하는데 이 집합명사는 단체이기도 할 때 하나로 볼 때는 이게 단체죠. 그러나 구성원 각각으로 보면 구성원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특성이 뭐냐면 그 집합명사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은 복수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복수형을 쓰시면 안 돼요. 즉 클래스란 단어 하나로 뭐를 나타낸다? 단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구성원들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라는 단어는 단체로 볼 때는 무슨 취급을 해야 됩니까? 한 덩어리니까 예,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되죠. 예, 하나로 취급하셔야 돼요. 근데 구성원들로 보면 여러 명이니까 이럴 때는 또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예를 들면 비동사가 온 다음에 이즈가 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다 클래시스를 쓰시면 안 돼요. 예, 이 자체의 단수 복수의 뜻이 같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집합명사라고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영이 이제 그런 뜻인데 영이 집합명사로 그러니까 영스 이렇게 안 쓴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젊은이들, 젊은이라고 제가 아까 가로를 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젊은이라고 한 덩어리로 볼 때는 단수 취급. 그러나 구성원 전체로 볼 때는 복수 취급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단복수가 이 자체 뜻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새끼든 새끼들이든. 일단 새끼라고 하면 그 새끼들 전부를 가르치는 한 덩어리로 보는 개념이고, 들이라고 하면 그 구성원 하나하나 보는 거고.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단어 젊은이라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영스터 나왔었죠? 지금 영스터라고 나왔었죠? 얘는 그냥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한 명이고 어를 붙이셔야 되고 복수일 때는 s를 붙이셔야 됩니다. 영스터. 그 다음에 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젊음이란 추상명사도 있지만 유스 자체가 젊은이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죠. 새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어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일치불일치 문제라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